자, 우리가 이제 24절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전문 용어를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서 조금 이제 재배학을 조금씩 이제 깊게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씩 하는 것이 뭐다? 결국은 축적이 되면은 많은 이제 마대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물을 일단 분류를 하는 법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자꾸 체계적으로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하도록 한번 갑니다. 이해는 생활 속에서 한번 가보자고요. 생활 속. 자, 여러분들 이제 즐거운 얘기 하나 할까요? 가을 추석이 되었어. 이제 설은 지났으니까. 추석이 되면 이제 집에 가면 엄마가 뭘 하고 계세요? 추석. 엄마가 뭘 하고 계시잖아, 추석 때. 엄마가 주무시고 계신다. 야, 그렇게 보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좀 분위기 파악하자마자. 자, 엄마가 뭘 하고 계신다, 음식을 하고 계신다, 그죠?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네. 이제 제사를 이제 모신다니, 제사죠. 근데 음식이 있다, 이 음식. 우리가 그냥 밥 먹는 음식 말고 차례상은 뭔가 조금 다르다. 뭐가 다르냐?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못 먹던 것이 차례 지낼 때는 다 있더라. 그게 담긴 것이 한번 볼까요? 자, 차례상을 차립니다. 여기 이제 밥이 있고 고기 있죠. 있어. 밥, 국,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있다? 아니, 소고기, 돼지고기 있잖아. 소고기, 돼지고기, 평소에 먹지도 못하던 고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생선이 있다. 그 다음 여기 또 찌짐이 있다. 찌짐 1, 2, 3 이렇게 있겠죠, 그죠? 다양하게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더라? 맨 처음에 오는 게 밤이 있잖아. 밤, 초, 율, 이시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씨앗이 적은 개수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밤 있고, 밤은 이제 하나 자체가 뭐예요? 하나 자체가 씨앗입니다. 이 자체가 씨드입니다. 종자죠. 그 다음에 종자 개수가 작은 게 뭐가 있지요? 대추 있죠. 대추는 이 안에 조그맣게 이렇게 있죠. 약간 길쭉하게 생겼다. 여기 대추예요, 그죠? 그 다음 밤 대추, 그 다음에 뭐 감이나, 글씨가 너무 명필이라서 좀 거시기 하네. 감, 그 다음 배, 뭐 사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과일이 놓입니다. 그 요즘은 시대가 변하니까 여기 뭡니까 또 좀 키워서 소위 버네너, 바나나. 이 바나나는 원래 이 제사 모실 때 안 놓습니다. 왜? 시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드, 종자가 있는 것만 놓입니다.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차례상을 한번 차려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차리는데요? 이렇게 차리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 붙이고 뭐 하는 거는 각자 가정마다 풍습이 다르니까. 자, 그럼 밥은 지금 뭘로 우리가 만들었죠? 밥은? 쌀이요. 그렇죠. 쌀이죠, 쌀. 쌀 나왔으니까 밥을 한번 지어봅니다. 자, 밥 해본 사람 본인이 직접. 됐어. 절반밖에 안 되네. 그러면 나머지는 엄마가 해주신 밥이나 아니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해주신 밥이나 아니면 할머니나 아니면 간편식 그 나오는 거, 전자레인지가 해준 밥이나 그래 하겠죠. 전자레인지가 해준 밥이 우리 스마트 농산업에서 하는 그 산업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어쨌든 이 쌀이 있다. 그다음 국,
국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예, 통상적으로 요거는 무가 들어가요. 무. 과거에는 무 오래 했는데 지금은 무 한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무오 하는데 표준어는 무 한자입니다. 어쨌든 Chinese radish. 자, 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들어가죠. 미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을 끓이는 거지. 일명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는지 어패류 조개류들 중에서 홍합이 들어가요. 홍합. 약간 빨간 거 있잖아. 홍합이 들어가요. 그 요걸 이제 일명 뭐라고 하느냐, 탕국이라고 해요. 탕국. 우리가 이제 탕국까지 끓인 겁니다. 이제 차례상에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기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엄마, 이번에는 탕국 내가 끓여볼게요 하는 거지. 그죠? 거기에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뭐다? 네? 고춧가루 넣으면 안 됩니다. 조상님한테 고춧가루는 안 넣어요. 고춧가루 넣지 말고 약간 묽지만은 요게 핵심입니다. 소위 참기름이라. 참기름 조금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차렸어요. 그 다음에 소, 돼지 하는 분야는 이 축산이죠. 이 축산 분야입니다. 이 축산은 이제 축산 동물 부분에서 따로 하죠. 그러니까 고기를 여기서 그냥 수육을 하든지 주로 삶아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또 육포를 만들기도 하고 좀 맛있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선은 어디서 왔나요? 수산 분야죠. 그죠? 수산이니까 바다에서 온 겁니다. 바다. 주로 바다에서 온 걸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 평소에 먹지도 못했던 뭐가 있다? 저기 엄청 귀한 음식이죠. 네. 조기, 뭐 어떤 데는 굴비하고 조기하고 다르죠. 굴비 하면은 전남 영광이 아주 유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평소에 먹지 못했던 조기, 굴비 생선들이 있고, 이 찌짐. 그럼 찌짐은 주로 뭐 생선 찌짐도 있고, 그 다음 뭐 양파, 대파, 두부 뭐 다양하게 있죠. 자, 두부 나왔다. 두부 원료가 뭐죠? 콩이죠. 소위. 콩. 근데 여기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 건 알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들자고. 자, 어떻게 한다? 과거로 돌아가서 하자고. Old is new잖아. 오늘 타픽이. 과거에 이제 맷돌이 이렇게 있어. 위에 큰 돌, 아래 작은 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홀이 있어.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거기에 이제 요 돌리는 게 있어요. 요래 해갖고 할머니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소금, 자, 여기 통이 있으면 그냥 생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못 쓰는 건 버리고 깔끔한 거 괜찮은 애만 물에 담가. 그죠? 그 다음 불린다. 부피가 한 2배 정도 불어놔야 돼요. 그래야 잘 갈려. 몇 시간 동안? 최소 4시간, 5시간.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이제 불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을 조금 넣어요. 간이 되게끔. 그 다음에 여기 넣고, 이제 이쪽에서, 한쪽에서 통이 있어.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아지는 통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통에다가 요 맷돌을 올려놓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쭉 흘러내리죠. 이래 갈면은. 그러면 콩이 잘 안 갈리니까 물을 조금씩 이제 보충해가면서 이래서 콩을 갈았어요. 그러면 콩 갈린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통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면사포는 아니고 삼배 있죠. 삼배, 배. 그걸 이제 천을 딱 이렇게 크게 펼쳐 놓고 여기다가 쭉 따릅니다. 따르면 여기 뿅 내려가겠죠. 그죠? 네, 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내려간 걸 한 대 모으는 거죠. 모아서 한 번에 물이 잘 안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두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이걸 이제 모양을 좀 잡아주는 거죠. 약간 사각형으로 쫙 펼치는 거예요. 이런 통에다가 펼쳐 놓으면 여기다가 딱 위에 올려놓고 위에 무거운 돌을 쫙 이렇게 놓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그러면 돌을 쫙 눌러 놓으니까 밑으로 쭉 빠지겠죠, 얘들이. 그죠? 이 빠진 물이 뭐냐? 결국 이게 두부가 되는 원료예요. 여기에 단백질이라든지 주요 성분들이 다 빠져나와. 근데 섬유질하고 안 빠져나온 성분들이 있다. 이걸 일명 이제 우리가 비지라고 얘기를 해요. 비지. 이것 가지고 여기 돼지고기라든지 뭐 조금 해서 콩나물하고 해서 우리가 비지찌개하고 이렇게 먹으면 김치 좀 썰어 넣고 하면 맛있어요. 이 비지찌개를 이렇게 먹는 거고. 여기 흘러내린 콩물을 뭐 한다? 간수라고 있어요. 간수. 간수는 소금물입니다. 바닷물. 바닷물을 쫙 이렇게 뿌려 놓으니까 이게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모두부예요. 굳어진 거는. 굳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연두부라든지 그런 걸 해서 먹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래서 두부가 이제 딱 굳어지면 이렇게 되면 이제 보기 좋게 짝짝짝 자르죠? 해서 이제 이렇게 동안에 넣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지금 두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죠? 두부, 두부 그냥 안 넣죠. 그냥 안 넣고 뭐 한다? 굽는다. 그냥 놓으면 상해. 구울 때는 한번 구워볼까요? 후라이팬이 있다. 요즘 전기 후라이팬이 많이 나오잖아. 그 밑에 후라이팬에 밑에 뭘 뿌리죠? 엄마가. 어머니든 할머니든 뿌리잖아, 뭔가가. 구울 때. 그렇지, 식용유. 지금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그럼 기름 뿌린다. 이것은 우리가 분류로 하면 어떤 유로 할 수 있겠다? 기름작물 더 없어 보이니까 유료작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은 뭐가 있다? 참깨, 들깨, 그 다음 아주까리, 유채 이런 애들이 다 유료작물, 기름작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기름작물 이제 갔어요. 그런데 콩 지금 하고 있죠. 콩. 콩 그럼 뭐예요? 콩은 일반 이제 식용작물이죠. 그죠? 일반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곡으로 많이 섭취하는 작물이다. 그냥 식용작물, 벼, 보리, 밀, 콩, 옥수수 이런 애들이 다 일반 식용작물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 식용작물 하나 있고 기름 유료작물 2개 지금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막건을 이용해서 기름작물, 유료작물 중에 가장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면서 좋은 기름은 뭘까? 내가 의사다 생각하고 유료작물 중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알고 있는 기름 얘기해보라.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가 혈관이 안 좋은 분한테 아주 좋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고혈압 있으시고 하지. 그런 분들은 올리브유를 드리라고. 자, 튀기면 솔직히 몸에는 안 좋아요. 절대 인스턴트 튀긴 거는 몸에는 안 좋습니다. 어쨌든 올리브유를 조금씩 이제 뭐 그 나물 무치고 할 때도 넣고 해서 드시면 좋다. 그 다음에 들기름도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메가라는 3, 6, 9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올리브는 오메가3가 많죠. 고등어, 등푸른 고등어
생선이 있죠. 이런 데 많다 하잖아요. 그죠? 얘 이제 어디 갔노? 페릴라. 들깨는 오메가 9, 6, 여기 이제 많지만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기름을 조금만 공부를 하고 갈게요. 기름 갑니다. 유료작물 중에서. 이 탄소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해서 16개에서 19개까지 사실은 있는데 보통 18개 정도 있죠. 탄소가. 그런데 뒤 말단에 가서 이 이중결합이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이 1개 있느냐, 2개 있느냐, 3개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불포화 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단일 체인으로 CCCC 단일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포화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하면 saturated fat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는 것은 unsaturated fa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saturated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굽잖아요. 고기를 구우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컵에 기름이 받아지잖아. 구울 때 보면. 나중에 굳어 있나요? 아니면은 액체 상태인 거예요. 안 먹어봐서 몰라? 굳어 있죠. 굳어 있는 거. 그걸 포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 이 탄소 단일 결합이 쭉 연결된 거. 이중 결합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안 좋다 이거예요. 촛농새, 초를 태우면 어때요? 촛불이 딱 타면 여기가 촛물이 이렇게 쭉쭉 떨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쌓이죠? 여기 이게 수분이 들어갑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혈관에 쌓인다면 생각하면 어때요? 안 좋잖아. 그러니까 포화지방은 그만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몸 좋다. 이중결합되어 있는 게 좋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쓰나?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있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참기름, 들기름, 그 다음에 올리브유, 뭐 이런 애들이 식물성 기름은 통상적으로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얘들은 소위 이제 오토 산소하고 바인딩을 잘해요. 결합을 잘해서 부패하는 이제 일명 산패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이나 올리브 이런 것들은 저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저온에 저장해야 되고 햇빛을 보면 안 되고 산소하고 결합을 적게 해야 된다. 그 밀폐를 완벽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조금 많이 갔죠. 작물하다가 지금 조금 많이 갔지만 일단 기본 원리는 알고 갑니다. 자, 식용유 가지고 이제 했다. 오늘 제사상 차리면서 멀리 간다. 자, 찌짐을 이제 했다. 두부까지 이제 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두부만 하면은 별로 차린 게 적잖아. 뭐 또 다른 것도 찌짐을 좀 해보자 하는 거죠. 뭘로 할까요? 지금 이제 한 게 뭐예요? 이걸 잘 보고, 자, 갑니다. 일반 이제 식용작물, 그 다음 두 번째 유료작물 했죠. 그런데 이 바닥에 돗자리를 딱 깔아. 그죠? 돗자리. 이 돗자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왕골 아나요? 골풀 이런 게 있어. 이 섬유류 작물이에요. 섬유. 여기 좀 먼저 나오게 됐는데 뭐 생각이 이게 먼저 나니까 먼저 하는 겁니다. 땅나무 이런 것들은 아까 삼배 있죠. 삼배 옷, 뭐 시옷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섬유류 작물에 포함됩니다. 목화도 섬유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찌짐하고 하니 맛이 별로 없어. 그죠? 근데 뭐 고춧가루는 잘 안 하지만 고춧가루를 좀 뿌린다.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보면 향이 좀 납니까? 조금 나죠. 그 다음 맛도 조금 있죠. 그 다음에 후추도 있죠.
그죠? 후추는 향도 나고 맛도 좀 있죠? 아, 있어요. 그 다음 추어탕 끓일 때 또 뭐 한다? 넣는 거. 응? 들깨도 산초도 있고, 뭐 초피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이런 애들 향도 내고 맛도 내는 거. 그럼 뭐라 한다? 향하고 신. 그래서 이것을 향신료 작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5번째 갑니다. 여기 딱 보니까 조상님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뭐 있어야 돼. 이 앞에다가 이 꽂아놓은 게 뭐예요? 촛불 말고 향이죠. 그럼 향이 난다. 그러면 뭐다? 향료작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향료작물. 향을 내는 거. 근데 지금 여기하고 이거하고 먹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들을 높이기 위해서 향료작물, 향기 나는 작물. 향기 나는 작물은 무한히 많습니다. 어떻게 많으냐? 여러분들 그 여성, 특히 여성 화장품 있죠? 하면 냄새 나잖아요. 그거 다 향료작물에서 나온 거예요. 옛날엔 이 향료작물 때문에 남아시아죠.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막 전쟁도 하고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금보다 귀한 것이 향료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향료 예를 들어보라 하면 장미 있죠. 예를 들어서 장미꽃 기름 있죠. 이게 향료작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내기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장미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의실 이만큼 해야 뭐 요 정도 나와요. 기름은.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향을 내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구분을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제사상을 일단 다 차렸어. 근데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느냐? 소, 돼지가. 얘들은 뭘 먹어요? 풀이나 곡물 먹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먹는 것을 뭘 한다? 사료작물이란데. 근데 아까 옥수수는 그냥 일반 식용작물이라 했죠. 했는데 뭐 한다? 옥수수 소가 먹는다. 돼지가 먹는다. 그건 뭐예요? 사료작물이잖아. 그럼 이게 혼돈이 오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옥수수는 사료작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시험 문제 낼 때는 반드시 명시를 합니다. 해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가 가축이 먹는 이런 사료작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 좀 옥수수 중에 쫄깃쫄깃한 옥수수가 있잖아. 스티키한 거. 일명 찰 옥수수. 이런 거는 뭐예요? 찰 옥수수는 그냥 식용작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일반 용도에 따른 지금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러면 또 이게 있어요. 7번. 자, 마라든지, 여러분, 마 아시나요? 마? 예, 마 우리 저 대곡 같은 데 많이 심어놨어요. 이런 거 있고. 그 이제 주로 저 뿌리를 이용하는 뭐 천마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이 마는 이걸 직접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전분을 이용하는 전분요 작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 고구마는요, 이것도 전분을 이용하죠. 술 만들 때 하고, 또 전분 가루로 팝니다. 여러분들 마트 가보시면 이게 다 전분요 작물에 포함되는 거죠. 애매하죠. 그러면 이 외에 뭐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8번입니까? 8번. 그러면 수수, 기장, 뭐 팥 이런 애들은 그 뭐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걸 통칭해서 그냥 저는 기분 나쁘지만 잡곡으로 분류를 합니다. 잡곡류. 옥수수도 어떻게 보면 잡곡류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물을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제사상을 또는 차례상을 차리면서 이 작물에 대한 전반을 한번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놓이는 요거는 뭐예요? 전부 밤, 대추, 감, 배, 사과 이런 애들은 뭐예요? 여기 밤, 감, 씨 있는 거 있죠? 열매 있는 거. 열매 있는 것. 얘들은 뭐예요? 과수입니다. 과수. 과수. 원예 작물 중에서 우리가 과수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자, 원예 작물에서는 우리는 스마트는 작물을 가리지 않고 동식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뭐 되는 거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다 하는 게 스마트 농산업할 겁니다. 그럼 원예는 뭐냐? 맨 처음 본 게 뭐예요, 저기? 과수죠, 1번. 여기는 배, 단감, 감, 그 다음에 배, 감, 그 다음에 밤, 그 다음 대추, 기타 등등. 전부 뭡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수 말고, 여기는 그러면, 김치도 나왔다면, 김치는 뭐에서 온 거예요? 배추에서 왔죠? 배추, 상추, 시금치, 또 뭐 있나요? 아마 등등. 이 채소죠? 채소작물이에요. 채소작물인데 뭘 이용합니까? 잎을 이용한다. 잎채소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잎채소 또는 엽채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다. 토마토, 그죠? 가지, 오이, 이런 애들은 뭐예요? 열매죠? 열매인데 그 위에 심어서 그 위에 수확하죠? 그럼 뭐예요? 채소죠? 그러면 과일 채소죠? 그래서 과채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호박도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그거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무도 있고, 아까 무국 끓였죠, 그죠? 무, 당근, 이런 애들은 뿌리를 이용하죠. 채소인데 그의 파종해서 그의 수확하는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뿌리를 먹죠. 그러니까 뿌리 채소 한자어로 하면 뿌리 건자 써서 건채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퀴즈를 냈습니다. 질문을 냈는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렇지. 바람이 없다면 작물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 자, 솔루션 가지고 온 사람. Nobody지? In a word, die. 죽는다 이 말이에요? 좀 과학적으로 하자. 우리가 그래도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자, 바람이 없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바람이 없다면, 바깥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없다면, 자, 나무가 있다. 나뭇잎이 그 자리에 있겠죠. 그죠? 그럼 대기의 CO2 농도가 지금 400ppm이죠? 그럼 얘가 광합성 하니까 요 주변에는 얼마? 300이나 200ppm 정도는 낮겠죠? 그죠? 그러면은 광합성이 지난번에 광보상점 또는 CO2 보상점 얘기했죠? C3 작물, C4 작물, 캠 식물 했죠, 그죠? 이거 내가 녹화했구나. 미안. 녹화해 하고 여러분들 설명은 내가 안 한 것 같아. 했나 모르겠다. 어쨌든, anyway. 자, CO2 보상점이란 뭐냐 하면은, CO2 농도가 이렇게 있죠? 100, 200, 300, 400, 500,
600ppm입니다. 단위가 있다면 이 C3 작물들은 통상적으로 한 300 이 선에서 광합성 양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호흡하고 광합성하고 이래 광합성을 해서 얻어지는 거하고 호흡을 해서 사라지는 거하고 이걸 했을 때 제로선이 요거예요. 한 300 이 선에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광합성이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포 작물, 옥수수가 대표적이죠. 이런 애들은 벌써 50, 100 정도에서 뭐한데 광합성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CO2 농도가 낮아도 훨씬 광합성을 잘하는 게 뭐다? 소위 CO2 보상점이 시포 작물이 유리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CO2 농도가 이렇게 낮아졌다. 광합성을 해서. 처음에는 이만큼 자랐어. 그 다음에 광보상점이 300ppm 안 되잖아. 여기가. 요 주변에. 왜? 광합성 해버렸어. 바람이 없으니까. 그럼 광합성 못해요. 광합성 못하니까 요들이 있다가 가시는 거지. 더 못 자라. 지구의 종말은 바로 오는 거예요. 뭐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끝나. 그 다음에 이게 군락 상태로 있다 가정합니다. 좀 많이 있다 가정하면 빛이 투과가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위에가 100% 태양에서 오는 빛은 우리가 0.3%밖에 식물이 이용 못하지만 어쨌든 이걸 100%로 하자고 하면 잎을 하나 투과하면은 10%밖에 투과가 안 됩니다. 잎을 2개 딱 투과를 하려면 1%밖에 빛이 투과가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아래에 있는 잎은 광합성 하나도 못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람이 실렁실렁 불어주면서 뭐 한다? 빛이 이 속을까지 투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식물이 뭐 한다 했어요? 잎에서 줄기에서 수분을 내보내죠. 정산작용도 하고 새벽 이슬 맺힌 거 보면 일비라는 현상에 의해서 물이 뚝뚝 떨어져. 그럼 수분 농도가 높죠. 그럼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해요? 수분이 그대로 있는 거야. 수분 농도가 높아지면 집에서 우리가 방에 환기 안 시키고 물 쏟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곰팡이 피죠? 병원균들이 번성을 해요. 다 죽어 병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아니 인류의 종말, 인류 먹을 거 없어요. 그만큼 뭐하다? 바람이 중요하다. 바람이 중요한데 그러면 아주 스트롱한 바람이냐 아니면 좀 템퍼레이트한 거냐 아니면 아주 위크한 거냐 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미풍을 좋아하는 거예요. 미풍 양속을 따지듯이. 그 미풍하고는 다릅니다만 약풍 초속 1에서 한 3m 정도로 작물 생육에는 그렇게 불어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 태풍이 한 번씩 불어줘야 돼요. 너무 스트롱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야 파도가 팍 일면서 바다 속에 산소도 공급되고 이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지구 전체를 보면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제사상에서 시작해서 뭐 했다? 하나하나 작물을 분류를 해봤다. 여기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작물들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또 작물학 시간에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